우리가 이제 성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에게 하는 질문이죠. 나는 뭐 왜 사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이제 성찰. 그게 이제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원래 그 어떤 배우는 거, 학문을 그 즐기는 어원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랑, 학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제가 그 어떤 글쓰기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걸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 행복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내 생각을 키우고 답을 얻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삶을 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관찰입니다. 관찰. 밖에 그걸 봐야죠. 보려면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관심도 뿌리는 이제 호기심이죠.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을 때 이제 얻어지죠. 여러 가지가 얻어집니다. 관점 같은 게 생기고요. 저는 이 관찰과 이제 글쓰기와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보는 방식이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깊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넓게 펼쳐서 볼 수도 있고요. 멀리 내다볼 수도 있고요. 꼼꼼하게 볼 수도 있고요. 뒤집어 볼 수도 있고요. 나의 반대편을 볼 수도 있고요. 이는 보는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게 글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글을 잘 쓴다. 어떤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인과관계를 따져서도 보고 다각도로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 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떤 보는 태도, 이것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거시적으로 볼 수도 있고 미시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보는 방식과 달리 어떤 태도도 있죠. 늘 어떤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낙관과 비관, 긍정과 부정, 또는 객관과 주관, 보는 방식들이 다 다르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주관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보는 태도도 저는 관찰의 일부로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소설 같은 걸 학교 다닐 때 배워보면 그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관찰자 시점, 뭐 주인공 시점, 뭐 전지적 작가 시점, 무슨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 시점이라는 것도 보는 관점이죠. 제가 그 기업에서 이제 벤처기업에서 글을 쓸 때 보면 똑같은 물건을 두고 글을 쓸 때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 물건에 관해서 쓸 건가, 아니면 개발자의 관점에서 글을 쓸 건가, 어느 입장에 서서 글을 쓰는가, 그거는 누가 돼서 그것을 보는가, 이것도 이제 관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을, 이 글쓰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역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주목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런데 관찰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목은 선생님 여기 주목 그러면 딱 주목하듯이 남이 보라는 데를 잘 보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죠. 상사가 보라는데, 선생님이 보라는데, 부모님이 보라는데, 가르치는데, 그걸 보고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잘 되고, 관찰은 자기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한눈 파는 사람이 되고, 집중력 없는 사람, 주의가 산만한 사람, 제멋대로인 사람, 이렇게 된다는.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두리번 하죠. 집중력 없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진짜 보고 싶은 걸 찾으면 집중해요. 몰입하죠. 개미를 발견하고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또 하루 종일 개미만 보고 있어. 그럼 과연 그 어린아이가 그걸 볼까요? 그렇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관찰하다가 찾았을 때는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주목과 관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찰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 다양한 보는 방식들을 갖게 되고요.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쓸 수 있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목을 잘한다는 것은 그 어떤 보는 방식을 강요받고 그게 주입되고 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우리가 이제 글 쓰는 걸 두려워하고 글쓰기가 어렵고 이런 것도 결국 그런 요인이 있지 않는가. 나중에 이제 사실 관찰하는 사람은 삶도, 자기의 생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걸 찾아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목하는 삶은 부모님이 원하는 거, 선생님이 시키는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물론 안전하죠. 어찌 보면 그게 뭐 성공이 보장된 길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작품을 만든다기보다 요구되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일 뿐이죠. 부모님 마음에 드는 제품, 우리 사회가 인정해주는 제품,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 틀에 나를 끼워 넣는 거죠. 그렇지 않고 관찰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고 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런 과정이 즐겁죠. 물론 불안하죠. 잘못될 가능성도 높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사는가?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결국 한번 살다 가는 거, 어떤 자기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관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저는 두 가지를 얻는다. 하나는 컨텐츠고 하나는 스토리다. 컨텐츠라는 건 자기의 컨텐츠, 나의 관심사, 나의 주제는 결국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진정한 나의 컨텐츠가 되는 거다. 그걸 찾는 것은 주목으로 찾아지지 않는다. 관찰로 찾아진다.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야. 나의 스토리, 내 이야기. 거기에는 우여곡절이 있고 어떤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이 있죠. 모험과 탐험의 길이고 방랑의 길이죠. 그럴수록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보라는 데를 보고 향해서 갈 때 내 이야기는 만들어지지 않죠. 근데 이 바로 컨텐츠와 스토리가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글, 지금 쓰고 있는 글에서 가장 핵심이죠. 남에게 맞춰주는 글을 쓰는 데는 자기 스토리 컨텐츠가 필요 없어요. 근데 내 글을 쓰려면, 앞으로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시대에 글을 쓰려면 결국 자기 걸 쓰려면 남의 건 이제 차고 넘쳐요.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죠, 스토리가. 근데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냐? 관찰해서 만들어진다. 주목. 그러니까 남이 보라는 데를 보면서 가는 삶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주마처럼 옆에 딱 가리고
목표를 향해서 누가 지정해둔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컨텐츠를 찾을 수도 없고 그 스토리도 없다. 트랙을 따라서 가는 데서 무슨 스토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자기 길을 갈 때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것은 뭐 쓰고 싶은 말이 있고 아는 거 이런 걸로 이제 글을 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알고자 노력해야 되고 아는 걸 즐겨야 되고 알았을 때 기뻐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삶, 관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질문력과 관찰력이 글쓰기의 요체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